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5월 근원 PC 물가 2.6%면 2.5는 아니더라도 괜찮게 나왔는데 앞서도 지적했지만은 지금도요.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4.4% 넘었는데 왜 이렇게 올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번 주 내엔 그 이유가 밝혀지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 우리 코스피를 짓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 주도 시작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되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나오게 되고 또 그런 바쁜 한 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일발장전 종목을 들어가면서 중요한 이슈들 체크하고 한 주간의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민 매니저,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은 뭘로 일단 공략을 들어갈까요? 일단 뭐 주말 내내 우리 또 서학개미 분들도 마음을 좀 많이 졸이셨을 것 같고 우리 국내 증시 이제 개장 앞두고 약간 이제 좀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좀 고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이제 대선 토론회의 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지금 정책에 대한 거 정말 일주일 내내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좀 달아드렸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는 그냥 쏙 들어가고 바이든 대통령 이제 후보 사퇴에 대한 얘기만 지금 온통 이제 도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후보 교체를 빨리 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모 언론인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거의 뭐 한 40년 지기 뭐 친구라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선 토론을 받고 물러나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뭐 고령화와 관련된 이제 우려는 분명히 좀 있었는데 또 하필 또 토론회 앞두고 또 감기까지 걸렸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80세가 넘는 이제 고령이기도 한데 90분 내내 이제 이게 또 토론회가 서서 이제 진행이 좀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우 높아졌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게 IRA 정책에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정말 많이 짓고 있고 또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산업들이 일단 반도체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배터리 쪽,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또 전기차, 자동차 공장 뭐 이런 이제 산업 부문들이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는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뭐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지금 대미 무역 관계에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너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때도 그 당시가 이제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랬을 텐데 무역 수지가 한 250억 달러? 뭐 그 정도 숫자는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번 또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억 달러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 400억 달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좀 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또 딴지를 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방금 이제 브리핑 해줬던 것처럼 근원 PC가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숫자로 잘 나왔고 장 초반에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8,000포인트 돌파할 정도로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그때는 금리도 확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금리도 확 떨어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제히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빅테크와 기술주들이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긴 얘기를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이제 준비해온 이제 종목이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미국 이제 다우지수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바람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니까 제약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게 이제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해제약이요? 네, JW 중해제약 하면 여러분들 이제 노란색 그 수액제를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린다거나 혹은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이제 병원 가가지고 수액 좀 놔주세요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JW 중해제약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국내 이제 이 그 수액제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JW 중해제약을 수액제 기업으로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또 지분 100% 이제 연결자회사로 CNC 합성 신약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합성 신약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약 파이프라인도 지금 거의 5개가 넘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액제 기업만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JW 중해제약 주가가 작년 이제 2024년 12월 달부터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게 일단은 작년에 이제 또 안 좋은 관행이죠. 의사들한테 이제 제약 기업들 이 영업사원들이 막 이제 리베이트를 줘가지고 자기들 이제 약을 써라. 의약품 좀 처방 좀 해달라. 네. 이런 이제 안 좋은 관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악습이 좀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300억 원이 넘는 이제 과징금, 이 리베이트 관련해서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또 상반기 내내 JW 중해제약의 이제 실적을 조금 이제 압박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의료 대란.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액제 처방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가장 이제 주력 매출 품목이었던 수액제 이제 성장세가 상반기 때 이제 다소 좀 둔화됐다. 근데 뭐 큰 폭은 아니고 한 자릿수 이제 둔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저는 하반기 때 만약에 의료 대란이 얼마나 이제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부나 이제 각계에서 지금 의료 파업을 빨리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정상화 좀 되면 수액제와 관련된 매출은 빠르게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합성 아미노산, 고함량 아미노산 이제 수액제 매출은 빠르게 이제 성장세가 다시 회복이 좀 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JW 중해제약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ETC 전문의약품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고지혈증 치료제. 요 매출이 이제 아주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바로젯이라고 하는 이 고지혈증 치료제가 올해 2분기 때 한 400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을 넘어설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또 혈액병 치료제 햄리블이라고 하는 게 또 올해 2023년 작년 이제 5월 달에 비항체군 이제 보험 적용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매출 전체 이제 한 240억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이제 한 25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지금 5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예상되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00%가 넘게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전문의약품의 빠른 이제 매출 성장이 오히려 수액제 시장의 약간 이제 성장 둔화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다. 그래서 당장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 한 1,900억에 영업이익 270억 정도,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 7,930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1,120억 정도 수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체 시가총액은 한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물론 이제 JW 중해제약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을 아주 각광받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영업이익이 1,100억 이상 나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지금 7천억밖에 안 되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이게 PR이 10배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의약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혈액병 치료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하반기가 되면은 또 수액제도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이 좀 된다. 뭐 그렇게 봤을 때 실적 바닥은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지나갔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빠른 턴어라운드를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지금이 좀 매력적인 이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우하향 추세가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 주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 추세를 계속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상반기 내내 요 추세에 계속 이제 막히면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5번째 요 추세 하락선을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되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지면 충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난주 종가가 이제 32,2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3만 원 정도. 만약에 오늘 미국 대선 이제 토론회 여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급등하는 것 여파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 뭐 3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딱 직전 저점이었던 27,000원. 제가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이게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좀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락 추세선이 이제 깨져버리면은 변동성
유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JW 중해제약도 딱 27,000원 정도 직전 저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이 JW 중해제약인데요. 뭐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415%입니다. 자, 왜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지금 치솟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리스크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트럼프가 비껴나가는 업종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옹호하는 업종이 제약입니다. 맞습니다. 네, 트럼프는 건강보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사들에게 오히려 좀 많이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도 약간 제약 쪽, 따박따박 실적 나오는 쪽으로 네. 일단 JW 중해제약을 선점했다. 이런 또 하나의 그 뒷배경까지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액하면 또 중해제약이었었죠. 자, 여기에 붙이기 종목. 저는 그래도 빅파마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예. 섹터와 종목들이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제가 지난번에 펩트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펩트론의 좀 후속주로 인벤티지 랩을 좀 말씀드릴게요. GLP-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 이전 이후에 이제 펩트론이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술 이전 기대감 그 하나만으로 지금 신고가가 네. 역대 최고가가 경신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에서 네. 인벤티지 랩도 사실 펩트론과 함께 또 약물 절단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DDS라는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를 경구용 치료제로 또는 그리고 1개월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이제 유한양행과 함께 지금 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양행과 기술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또 이제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 DDS라는 약물 전달 플랫폼을 통해서 뭐 탈모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외쪽으로도 마약, 또 알코올 중독 치료제, 또 네. 그리고 뭐 전립선 암 치료제 같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가 위치가 최근에 펩트론이 또 이제 강하게 또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흐름이 여전히 신저가 부근에 좀 위치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당분간은 이 약물 전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또 비만 치료제,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뭐 면역 항암제,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 안에 인베티지 예위 약물 전달 플랫폼과 또 그리고 치매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약물 전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펩트론과 함께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펩트론을 놓치신 분들은 인베티지 랩도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그 비만 치료제 GLP-1으로 걸쳐 있는 게 펩트론도 맞습니다. 있고요. 인벤티지 인벤티지 랩도 있고 맞습니다. 삼청당 제약도 여기 네, 레이죠. 맞아요. 한미약품도 우리 그때 했던 그렇죠. 데도 또 GLP-1이고요. 이 비만 쪽 우리가 또 비만 쪽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리스크 이야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유일하게 옹호하는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여기는 또 인정을 하고 있어서 오늘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올지는 네.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이 제약 바이오 쪽 그래서 오늘 일발 종목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이 JW 중해제약 네. 여기에 붙이기 종목은 인벤티지 인벤티지 랩. 랩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준호 매니저 왔으니까 리뷰를 하나 하고 영민 매니저 넘어갈게요. 이수페타시스. 자, 기판인데 오늘 트럼프 리스크여가지고 네. 이런 쪽이 좀 받을까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좀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이제 금요일장에 이수페타시스 외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약했어요. 네. 근데 이수페타시스만 좀 강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MLB 이제 고다층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만에 좀 시세가 좀 분출됐습니다. 네. 특히 중국 생산 법인에서 또 이제 기판 수요가 지금 이제 공급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좀 쇼티지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는데 저는 뭐 트럼프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MLB 쇼티지가 더 크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또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판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가 좀 경신을 했는데 당분간 AI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도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안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수페타시스고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실적 성장에 더욱더 또 기대가 되는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수페타시스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 시세가 분출돼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제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AI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가장 낙폭 종목을 얻어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AI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한미 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아니면 테크윙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의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올해 하반기에 MAB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차분하게 홀딩 전략을 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네, 리뷰 기판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고다층 기판이라고 하죠. 네. 높게 쌓는 그 기판이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 네. 네, 트럼프 리스크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약간 괴는 다르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쪽 유니셈 볼게요. 영민 매니저. 19일 일발 종목 유니셈, 칠러, 스크러버. 그렇죠. 여기 네. 양계 3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뭐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 뭐 독립기념일 휴장도 있습니다만 네, 네. 우리나라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진짜 크죠, 이게. 네, 특히 네. 6월 말에 온갖 루머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이제 시장에 막 떠돌았어요. 웨이퍼 20만 장 뭐 폐기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제 각종 이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이제 많이 좀 떠돌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실적 발표와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뭐 컨퍼런스 콜을 바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일단 영업이익은 한 8조 2천억 뭐 내외 그 정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부문 쪽도 D램하고 이제 낸드 쪽이 워낙 이제 좀 좋아졌다.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때 D램 낸드 가격 뭐 10에서 15% 정도 또 인상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HBM 쪽이 너무 지금 강조가 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레거시 쪽 뭐 삼성은 또 잘하는 게 뭐 HBM 당장 안 되더라도 D램 가격 컨트롤 해가지고 어쨌든 시장 지배력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D램 가격을 이제 컨트롤해서 그걸로 이제 또 수익을 내는 뭐 그건 또 삼성전자가 뭐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3분기까지 뭐 지금 D램 뭐 쇼티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대치를 좀 충족시킬 것 같고 다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소 그게 결국은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AI 반도체 이 HBM과 관련된 이제 또 새로운 뭔가 좀 긍정적인 이제 전망이 제시가 좀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조금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유니셈은 소위 말해서 이제 레거시 관련된 이제 수혜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친환경 트렌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뭐 아리백 자체가 없어지는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당선되자마자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캠프 이제 최고위 관계자가 지난 토론회 끝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도 재탈퇴할 거냐 물어봤더니 당장 탈퇴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글로벌리하게 모든 나라들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정책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뭐 탈퇴한다라고 해서 당장 이제 파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생산 공정의 어떤 친환경 트렌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칠러도 중요하지만 또 스크러버 쪽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지금 12,000원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예요. 직전에 이제 4월 달과 5월 달에는 12,000원을 이제 뚫어내는 시도가 나왔을 때 장대양 항복 만들면서 한 방에 이제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르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상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면서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12,000원을 이제 뚫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신고가 돌파가 충분히 이제 좀 가능한 시점이 이제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니셈은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12,000원 뚫기 전에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고 뚫고 난 이후에는 당분간 이제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저는 14,000원 정도로 조금 상향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리뷰해봤습니다. 스크러버랑 칠러가 온도 조절 장치인데 이제 냉각 장치. 그렇죠. 스크러버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 할 때 유해가스 나올 때 그거 치우는 정화 장치인데. 스크러버 칠러는 트럼프가 와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요. 특이한 점은 TV 대선 토론 끝나고 또 그 유세장에 가서 트럼프가 자기는 석유 시추 2배 이상, 3배 가까이 석유 파겠다. 또 이 얘기 나오면서
그럼 역시 옥시덴탈이 정유주인가?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로 간다. 석유 시대 다시 오나? 아, 캐터필라 주가도 또 네, 조금 올라가기도 다시 했고. 오고요. 이런 고민이 좀 생깁니다. 이래서 트럼프 리스크 하는데 오늘 국내장에서도 한번 유니셈도 보시고요.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가 좋아하는 종목들, 정유들, 또 건설 인프라인데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한번 볼게요. 준호 맞습니다. 매니저. LS 일렉트릭도 약간 트럼프 리스크에서 오히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인프라잖아.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로 LS 일렉트릭을 그때 드렸던 것도 네, 맞아요. 있었었고요. 그때, 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무역 관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수출주를 이제 매수를 못하면 사실 국내 기업들 대부분을 매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염려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전에 약간의 또 이제 표를 의식해서 더 정치적인 발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불안의 어떤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고확률과 킹달러임에도 불구하고 환차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또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영원한 어떤 이제 모멘텀은 사실 실적이다 보니까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미국 향 매출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틀 동안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고 또 그리고 충분히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송전보다 배전 시장이 6배 이상 크다 보니까 배정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이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네. 트럼프 리스크와는 또 무관하게도 또 직전 고점을 더 충분히 더 돌파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LS 일렉트릭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렇죠. 인프라는 트럼프도 항상 강조했던 인프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네. 송전, 배전, 변압기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아요. AI 그리고 또 아니더라도. 약간 중국 대리가 사실 네. 바이든 때보다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네. 그거에 어떤 반사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섹터들은 오히려 더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또 유튜브로도 오셨는데요. 이수 페타시스 파이팅 수희님입니다. 이번 주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정식 추매 구리준마님은 요즘 뜸한 HP SP 리뷰. 아, 어닐링 YS킴님. 우리 액치마니까 GST도 같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영훈님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 그쵸, 2차 전지 쪽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왔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영민 매니저가 HP, 네. SP랑 GST를 함께 네, 볼까요? 그럴까요? 네, 두 개를. 사실 네. 뭐 우리가 지금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 당선을 지금 약간 기정사실화해놓고 얘기를 하고 진짜 있는데 솔직히 너무 못해요. 바이든 네, 후보가 그건 맞아요. 아직 네.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만약에 이제 후보가 또 교체된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또 다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네.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포함해가서 해가지고 50대 이제 젊은 이제 주지사들 중심으로 이제 후보군이 또 약간 벌써 압축이 좀 되고 있다는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아름답게 물러난다. 네. 그럼 이제 또 역대 가장 또 아름다운 이제 대통령에 꼽힐 거다. 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하긴 해리스 부통령도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굉장히 좀 많이 부통령도 맞아요. 주목받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왜 백인 후보만 얘기하느냐, 해리스 네. 부통령도 대안이다, 여성 뭐 이런 흑인이니까.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거,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좀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만약에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면 요번 이제 임기까지 잘 마무리하고 본인이 이제 민주당 내 어떤 후보를 좀 지명을 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어차피 대의원들이 지금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간다면 불확실성 이제 최소를 하면서 오히려 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좀 대비되는 젊은 후보 내지는 아까 이제 네. 해리스 부통령 여성 같은 후보. 이런 뭔가 이제 또 정치적인 새로운 아젠다를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이제 또 내세운다면 네. 민주당이 또 승리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말에 이제 우리가 확인했던 기류상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좀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반도체 종목들은 또 좀 득실이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특히 중국 대리기 방금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도 얘기해 줬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첨단 산업을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는 건 뭐 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도 어찌 보면 미국에 지금 공장 짓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리쇼링 정책 해가지고 다 공장 맞아요. 미국으로 돌아와라 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 문제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차피 이제 미국에 또 공장 짓고 미국 우선주의, 뭐 자국 우선주의 이런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이제 결이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피해 업종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이제 중립이라고 중립이다. 본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HBSP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네. 요게 이제 독점적인 이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가 ST라든지 이제 DIT 같은 이런 후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상반기 내내 이제 우려로 좀 작용을 좀 했고 다만 주가는 이미 이제 4만 원 아래로 이제 다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곽돈식 부회장이 이제 또 HPSP 투자했던 지분들을 이제 팔아가지고 오히려 한미 반도체 이제 지분을 많이 이제 좀 늘렸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악재들도 이제 반영이 좀 됐다. 다만 HPSP는 38,000원, 9,000원, 요 4만 원 정도 근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 5월 달부터는 요 4만 원 정도 이제 근처 가격이 지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에 조금 무게를 두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종목이 액침에서, 예, GST. 네, GST. 예. 지금 액침냉과 관련된 네. 종목들이 이제 워트라는 이제 종목도 있고 워트,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니셈도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칠러 뭐 네, 이런 칠러죠. 이제 네. 온도 조절 장치 이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또 관련이 있고 다만 가장 좀 그 이 액침냉각과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제 GST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ST가 최근에 또 이제 무정을 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무정하고 나서 권리락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옆으로 좀 들어눕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주 상장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고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다 이제 주주 친화 정책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세론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주가가 이제 조금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GST는 당분간은 2만 원대 이제 저점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2만 5천 원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분할 매도 그 전략으로 이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만 원 매수, 2만 5천 원 되면 이제 단기 매도 뭐 그런 관점으로 전략을 좀 세우셔서 트레이딩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우리 영우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리뷰를 준호 매니저한테 네.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오늘 가장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쪽이 2차 전지와 맞습니다. 신재생 쪽일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금요일 날은 마지막 남았던 나노순도제 또 대주전자 이런 쪽도 좀 맞아요. 못 가더라고요. 이 토론회 보면서. 맞습니다. 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2차 전지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어떤 큰 타격을 받을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네. 안에서도 사실 네. 중국 대기가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전구체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에코엠 드림이라는 드림했죠. 기업도 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또 이제 우려 국가들 규제가 더욱더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동안 중국에서 의존해왔던 이제 광물이라든지 또 소재 같은 경우는 한국산으로 많이 대체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오히려 전구체 그 안에서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엠 드림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하반기 지금 양극재 출하량만 지금 역대 최대 출하량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양극재 그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전구체는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한국향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섹터는 하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또 이제 리비안 같은 전기차 섹터들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대적인 어떤 이제 바이든의 어떤 정책의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는 이미 미국 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내연 기관으로 회귀하기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그 안에서 핵심 소재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체 꿈의 배터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아직까지 양산 시기가 2027년도고요. 또 2차 전지 업황이 다시 살아나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 같은 기업들도 같이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삼성 SDI가 다시 한번 관련된 모멘텀이나 로드맵을 발표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반짝반짝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하는데요.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상 이제 꿈을 먹고 올라가는 기업이고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태에서는 하반기에 어떤 실적 성장과 또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MAB 쇼티지로 인해서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 그 아까 고다치. 맞습니다.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전구체 어떤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저는 에코앤드림이나 에코프로 머티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됐을 때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나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구체 배터리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뭐 세계적으로 뒤통수 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미국에서 퍼스솔라 막 10% 폭락하고 신재생 다 죽었다. 2차 전지 그냥 이런 날도 또 말아 올리거나 이럴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호 매니저도 이 스페셜티 케미칼 저도 째려보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요 둘이 짝꿍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영호님 또 보시죠 하고 트럼프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압도하는 것뿐이고요. 네. 또 어떤 계속해서 정치적인 사건들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종목을 또 하고 마지막 우리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 일발 종목으로 갈 텐데 4일 오스코텍입니다. 네. 영호님 이제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 오늘 시장의 트렌드하고 결하고 잘 맞는 종목이죠. 다만 이제 6월 초에 이제 워낙 좀 빠르게 말씀드리다 네. 보니까 주가가 이제 U자형으로 쭉 눌렀다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다시 딱 직전 고점 수준까지 이제 회복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정말 좀 임박했어요. 이제 8월 달에 렉라자하고 리브리반트 이제 임상에 대한 이제 3상 이제 허가, 판매 허가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코텍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이런 게 또 차트도 둘 다 똑같이 지금 딱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먼저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오스코텍도 오리지널리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렉라자에 대한 이제 뭐 판권 로얄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 는 알츠하이머 이제 신약도 개발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또 파이프라인들도 있고 특히 유한양행과 비교해 봤을 때 오스코텍은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이고 특히 이제 유한양행은 코스피 오스코텍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양 시장 간에 이제 또 조금 차별화되는 흐름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뭐 지금 자리도 저는 이제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4만 원 아래 좀 저는 여유 있게 4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이제 매수를 하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8월 전에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오스코텍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신규 조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인가 오스코텍 뭐 누가 낫다 누가 할 때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결국 궤를 같이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궤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유한양행만 가고 오스코텍 못 가고 네. 막 그럴 때는 막 유한양행이지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또 이제 폐암 관련한 치료제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트럼프에서는 피난처다라는 점 초점을 하면서 오스코텍 리뷰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은 어떻게 공략할까요? 좀 개별 섹터이기도 한데요. K푸드 한 종목을 좀 들고 와 봤어요. 네. CJ 시푸드라는 기업을 들고 와 봤는데 이 기업은 수산물 가공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어묵이라든지 맛살, 햄, 뭐 김, 뭐 미역 같은 가정 간편식들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뭐 패키지 여행 갔을 때 사실 뭐 간판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브랜드도 없는 상품들을 많이 사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내 이제 패키지 여행을 왔을 때 브랜드도 없는 이름도 없는 이제 홍삼이라든지 김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SNS가 이제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브랜드와 또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그리고 또 사실상 SNS에서 한국에서 가장 가야 될 곳이 하나가 서울역에는 롯데마트가 꼽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공항기차, 공항철도를 타고 가가지고 40분 만에 인천공항을 가는데 거기서 롯데마트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필수 여행 코스로 마지막에 들려야 될 장소로 꼽히면서 정말 거기 가면 한 80% 이상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서울역 롯데마트.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김을 한번 보니까 김이 거의 뭐 사람 키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김의 어떤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전에는 외국인들도 잘 몰라서 처음에 패키지 여행 와서 이름도 없는 브랜드 제품을 사다가 지금은 이제 비비고라든지 특히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비비고 김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브랜드 있는 이름 있는 김들을 이제 많이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10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김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김이 예전부터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 또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자녀들에게 고급 간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게 휴잭민의 딸도 지금 한국에 김을 먹고 있는 사진이고요. 제니퍼 가너라는 헐리우드 스타의 딸도 김을 지금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게 한국의 김인 게
일본 김보다 한국 김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두께가 훨씬 더 얇아요. 얇죠. 그리고 훨씬 더 고소해가지고 심지어 일본인들도 한국의 김들을 계속해서 사가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 한국 김의 어떤 수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슈퍼푸드로 또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변비가 예방되고 풍부한 미네랄로 또 이제 비만 치료제 또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사실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러니까 계란 하나와 김 5장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보다 베타 카로틴이 많아서 시력 보호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C보다 레몬 효과가 높고 우유보다 4배 많은 칼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처방받은 약 중에는 비타민 C와 B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제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손상 위험이 높은데 오히려 영양제 섭취보다 우리가 김을 먹는 게 비타민 C와 B가 소화 흡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고요. 고지혈증, 또 심혈관 질환에도 꼭 필요한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이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헐리우드 스타 중심으로 지금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또 김밥 열풍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의 어떤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1%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래서 영업이익 100배가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00배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10,000%.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김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은 반도체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사상 처음으로 한속, 그러니까 100장에 거의 이제 10,000원을 돌파한 상태고 전반적인 농수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김 가격은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이런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수출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김, 그 안에서 국내 수산물 가공 1등 업체인 CJ 시푸드의 어떤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이 궁금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한 조정 흐름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려서 차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추세 지금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5,000원 부근대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200원 그리고 손절 나이 때는 4,25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연초 이후를 보니까 약간 한 따블은 아닌데 한 80% 이상 주가가 맞습니다. 올랐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10,000%인데 왜 80%냐 하는데 이게 김이 성장성은 없으니까 그 프리를 많이 안 주지만 한 분기 더 영업이익 잘 나오면 약간 이야기는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정보 CJ 시푸드 뭐 붙이시겠어요? 저는 뭐 사조대림을 좀 붙여드리는데 근데 이제 사조대림이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이걸 이제 뭐 추천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CJ 시푸드 사조대림 이런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좀 살아있는 종목이 또 사조대림이고 지금 뭐 마치 우리 김 전도사가 나온 것처럼 우리 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김하고 우리나라 이제 조미김을 먹어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일본 거는 약간 좀 단맛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두께도 굉장히 좀 두껍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짠맛 기반에서 고소한 맛이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독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 김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이걸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 아까 애기들이 들고 다니는 먹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손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라고 해서 또 무역 수지와 관련된 뭐 관세를 때린다라고 해도 먹는 거 사실 이거 끊기 힘들고 우리가 라면을 평생 못 끊는 것처럼 뭐 미국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라면, 김 이런 데 이제 입맛이 벌써부터 이제 중독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건 사실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 이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식습관과 관련된 거는 평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주력 이제 또 수출 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특히 이제 뭐 검은 반도체 얘기가 진짜 좀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김 생산을 해서 그걸 이제 가공까지 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만 이제 1, 2분기 정도 이제 확인이 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저는 이제 접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CJ 시푸드하고 사조대림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먹거리 쪽으로 일단 갔습니다. 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CJ 시푸드 여기에 맞서는 사조대림이었었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또 오늘 이 때가 때이니만큼 바이오로 JW 중해제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붙이기 종목은 요즘에 GLP-1 비만 뭐 여러 가지죠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인벤티지 랩으로 맞서보자. 이렇게 오늘 일발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